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즐거운 금요일 오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자님이 가장 빨리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다우퍼님, 까르릉님, 터박내님, 철순이님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영원한 큰손님 어서 오시고요. 진짜 안 보이시네. 이쪽에 후배님 사이트에 안 계시나요 지금? 네.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지금 오신 순서대로 지금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무비동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완전 큰손님, 꾸준한 수익률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도전 구구님 반갑습니다. 재밌죠? 삼태기 메들리인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유튜브에도 가시면은 삼태기 메들리가 있으니까 유튜브에 삼태기 메들리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눌러보면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소리 잘 들리시면 하늘원님이 가장 빨리 누르셨네요. 딴 거 3번 할래다 1번 해야 되겠다. 그죠? 자, 1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원한 큰손님 안 보이시는데 영원한 교수님 계시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철순이님, 타박내님, 대기만성님, 까르릉님, 다하퍼님, 완전 큰손님, 무위동자님, 도솔님, 터박내님, 까르릉님. 또 코드 누르셨구나. 하늘원님 아까 인사드렸고요. 서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벌써 4월도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그죠? 옵션 만기일 그제였는데 꾸준한 수익률님도 어서 오시고요. 옵션 만기일이 어제였죠, 어제였는데 어제 아주 강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투자자까지 가세를 내서 코스닥을 계속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20년 만에 찾아온 랠리. 그게 바로 IT, 바로 벤처 쪽인데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또 일찍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각이 2시 33분인가요? 네, 2시 33분인데요. 자, 빨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요. 자, 빨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빨리 오신 분들을 위해서 3분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분 20초, 30초라고 하고요. 10초 더 드릴게요. 여기 어딜까요? 36분 30초까지 빨리 맞추신 한 분에게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루 동안 VIP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8만 원 상당의 VIP 시청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저희가 집중 매집하고 있는 급등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맞추시면 자,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지금 급등하고 있죠? 급등. 자,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일까요? 맞추세요. 어딜까요? 강남입니다. 강남, 서울에 영원한 큰손님, 서울에 있는 강남 어딜까요? 자, 36분 30초까지 이거가 만들어진 게 드림걸님 반갑습니다. 여기가 지금 오픈한 지 2달 됐습니다. 2달. 오픈한 지 2달. 어딜까요? 어디겠습니까? 오픈한 지 2달 됐습니다. 3월달, 4월달에서 2달 됐어요. 3달인가 보네. 2월달인가? 하여튼 2달, 3달, 하여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어딜까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그죠?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자꾸 가고 있습니다. 야, 이 8만 원 상당의 이거 맞추시면은 여러분들 그 VIP 방송을 공짜로 들으실 수가 있는데, 월요일 날 8만 원 상당의 VIP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송 시청권을 드립니다. 이게 오픈된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안 가보셨나 보다. 자, 1분 남았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그죠?
자, 어디일까요, 여러분? 자, 시간 다 갔는데. 힌트. 스카이설렘 힌트.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에 있고요. 주변에 LG 패션이 있습니다. LG 패션. 20초 남았습니다. 20초. 15, 16, 17, 18, 19, 10, 9, 8, 7, 6, 5, 4, 3, 2, 1.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 공개 방송을 할 때마다 이제 돈 많으신 부자들이 또는 돈이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또는 새롭게 뭔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어떤 트렌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트렌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안타깝네, 안 가보셔서, 그죠?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서울 옥션 아시죠? 서울 옥션. 서울 옥션은 강북 성북동에 있는 가나아트홀, 그죠? 가나아트홀이 운영하고 있는 상장돼 있죠. 서울 옥션이 상장돼 있습니다. 가나아트홀이 서울 옥션을 지분을 갖고 있죠. 근데 이게 강남에 있는 이 옆에 건물이 LG 패션이에요. LG 패션도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 건물을 강남에 한 3채, 4채를 샀습니다. 압구정도 그 옆에, 그죠? 그 옆에 있는데 서울 옥션이 오픈을 해서 3월 14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상설 정시도 하고요. 프리뷰 서울 홍콩 해갖고, 그죠? 14, 19 하는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원래 이제 서울 옥션이 뭡니까? 그림 경매를 하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3층에서 저희가 3월 달에 저희가 모임이 있어, 행사가 있어서 모여가지고 또 정보 교환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듣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이제 여덟 줄, 옆으로 8명, 앞으로 5줄이니까 딱 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40명.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좀 돈 좀 있고 여유 있는 분들 또는 뭐 그림을 좋아하신다거나 또는 문학 또는 인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옛날에 삼성 리움미술관 회원했는데 예전에는 자주 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리딩을 해야 돼서 원래 화요일 날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재미있는 인문학 강의나, 그죠? 모임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못 가는데, 여기 이제 옥션에서도 VIP 분들, 뭐 강남에서 좀 콧방귀 끼시는 분들은 많이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옥션에서 있어서 그 뭡니까, 미술품 경매, 파인아트 또는 미술품 경매를 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강남에 압구정동에 있습니다. LG 패션 옆에 있는데 서울 옥션 강남점 치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때 전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나오셔갖고 IPO,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거죠. 그래서 벤처 투자를 해서 상장하는 것들도 하시고,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모임들이 많습니다. 되게 특히 강남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도부터 1년 넘게 거의 2017년까지 삼성전자에 랠리를 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로 돈을 버신 분들이 현금을 찾아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술품을 사야 되는지, 또는 벤처 투자 아직 상장 안 한 회사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하고 상당히 돈이 많은 큰 손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가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이 금년과 내년을 굉장히 대한민국의 증시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사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8월 달, 9월 달까지는 대한민국 증시도 한번 폭락이 온다라고 말씀드려서 10월 달에 폭락이 왔을 때 조금 있다가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빵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도 현금 챙겨라라고 그랬는데 올해 1월부터는 또 IT 쪽에 관심을 가져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업종이 어제 업종이 딱 두 개인가요? 잠깐 볼까요? 어제 코스닥이 딱 방송 서비스하고 통신 방송 서비스 그죠? 어제 코스닥이 아주 매수가 아주 많이 들어와서 어제 딱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코스닥을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눈치를 챈 거죠. 눈치를 벌써 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올해 1월, 2월, 3월 달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코스닥을 매집했는데 어제 4월에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이 꾸준히 매집을 해서 방송 서비스와 통신 방송 서비스 CJ ENM, TBC, GS 홈쇼핑 왜 얘네들만 약세를 보이나 그죠? 그 종목들 통신 방송 서비스도 종목들이 겹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두 가지 업종군들만 좀 주종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싹그리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눈치를 챈 큰 손들은 아니면 눈치를 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이죠. 엊그저께 저녁에 제가 방송을 드렸었는데 그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를 오늘 마저 다 드릴 거예요. 원래는 그때 수요일 날 방송에서 제가 하려고 뭔가 준비를 했다가 그때 말씀을 안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수요일 날 했던 내용을 여러분 시간 되시면 주말에 꼭 한번 보시고요. 그때 그냥 너무 목이 안 좋아가지고죠. 네,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은 거기에다가 더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 쉽게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경기 파동이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 경기 파동을 업종 파동에 같이 묶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를 제가 이제 IT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IT 쪽에.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T나 아니면 새로운 업종군들이 부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때 딱 맞는 그런 투자 명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때나 명인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 안 드리는데 오늘은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렸던 내용에다가 오늘 경기 파동 이론 그거를 업종 파동 이론에 같이 붙여 갖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랠리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 11월 달까지는 증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이 좀 제 방송을 좀 보고 갔으면 그렇죠? 이 트럼프하고 협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을 건데 내년 11월 3일 날 그죠? 재선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간파를 하신다면 그리고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방향성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올라가는 거 사실 내 돈을 오늘 투자해 가지고 오늘 상한가 먹고 그죠? 한 이틀 3일이면 내 투자한 돈이 더블 되죠. 100%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먹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닙니다. 속도가 아니고 뭐예요? 방향성.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쪽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업종군들이 맞는지 그거를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왜? 주식은 투자는 방향성을 제대로 놓고 봐야 손해를 안 보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수익을 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용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난번에 수요일날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파동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기 변동을
업종 변동에 맞춰 갖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 파동 랠리에 굉장히 강한 파동이 20년 만에 왔습니다. 이 파동 랠리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명인, 말씀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키친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키친 파동은 보통 3년 내지 5년입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다 이게 키친, 주글라, 콘트라테이프, 그죠? 키친 파동은 단기 파동인데 미국의 조셉 키친이 만들었습니다. 키친 그러니까 이게 부엌인가?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평균 자기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40개월을 일주기로 한 번씩 돌아간다고 하네요. 40개월을. 근데 이걸 따져보면 보통 3년 내지 5년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이나 5년 동안의 이 주기가 뭘 뜻하는 겁니까? 3년에서 5년 동안의 주기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임기가 4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죠. 그러니까 이 키친 파동은 대통령이 쉽게 얘기해서 정권을 잡은 그 어떤 위정자가 아니면 정권을 잡은 득세한 사람이 정권을 잡고 그 기간 동안 임기 기간 동안의 정책을 쓰겠죠. 자기에게 맞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맞는 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을 합니다. 경제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키친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조금 있다가 이제 주글라 파동은 중기 파동인데요. 9년, 10년짜리 중기 파동. 9년, 10년짜리 중기 파동을 얘기를 할 때 보통 경제학자들은 이 다음에 설명할 주글라 파동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주순환 주글라 파동을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9년짜리, 10년짜리가 어떤 정책을 썼을 때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린 주글라 파동은 금리나 이 돈에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9년, 10년짜리 주글라 파동이 주 경기 순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근데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주 순환 주기를 주글라 파동, 키친 파동이 아니고 다음 걸 얘기를 해요. 근데 1923년도에 이 키친이 크렘이라는 자기 같은 동료와 함께 동시에 이게 단기 파동을 이걸 막 연구를 막 하다가 이 파동을 딱 분석을 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국에서는 이거를 1920년도에는 기본적인 파동은 주글라 파동인데 한 3년이나 5년 사이에 보통은 40개월마다 오는 거를 소순환이라고 그래 갖고 이거를 채택을 했고 또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라고 그래 갖고 미국 순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890년도부터 기점을 해갖고 1922년까지 영국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키친은 도매물가 금리 어음 교환에 이거하고 이제 죽으려고 비슷하긴 한데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 갖고 이제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꼭대기까지를 측정을 해보고 숫자를 세보니까 최718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꼭대기까지 이렇게 금리 어음 교환액 도매물가 따져보니까 3.33년 걸린대요. 이게 한 40개월 되죠. 그래서 이거를 9번 돌고 똑같이 극순환 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한 40개월 동안 굉장히 좋다가 1년 6개월 그러면 얼마입니까? 1년 6개월이면 12에다가 6개월이면은 한 18개월 내지 20개월이겠죠? 20개월 동안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요? 조정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극대 순환기는 뭐냐면 극대 순환기가 36개월이고 이게 지금 40개월이 넘어가네요. 그죠? 16개월 하면은 한 50개월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꼭 바닥에서부터 꼭지를 찍고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사이클을 그리는 거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순환 아이고 이게 안 써지네. 순환 사이클을 그리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순환주기 사이클은 보통은 이렇게 선을 그어갖고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 사이클 그죠? 여기서부터 갔다가 내려오는 거를 이 순환 주기 한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예. 이 사이트에서는 선배님 사이트에서는 이게 오늘 칠판을 못 쓰게 돼 있네 이게.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이게 안 써져야 되는구나. 하여튼 뭐 참고하시고. 자,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키친 파동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순환 주기를 한번 사이클 그리고 가는데 3년 내지 5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게 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고 그랬죠, 파동이. 그래서 이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 날도 트럼프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를 쓰고 있다. 왜? 기본적으로 뭐예요? 2020년도 11월 3일이 2020년도 11월 3일이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딱 얼마 남았어요?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은 거예요. 1년 6개월. 자, 그래서 트럼프가 뭐를 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우선은 기업들부터 살려내자라고 그래갖고 법인세가 35%였는데 법인세를 15% 인하를 해서 법인세가 현재 미국은 20%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25%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미국은 더 내리려고 그래요. 그죠?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2021년도, 그러니까 11월 3일 날 대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11월 3일 날 대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은 2021년도 1월 20일 날 취임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이슈들을 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한 번 대통령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 11월 3일 날 투표에서 자기가 득세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왜? 한 번 대통령을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요 근래에는 오바마도 그렇고 그 이전에 부시도 그렇고 사실 부시가 뭐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건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라크전 벌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여튼 부시도 2번 했고 오바마도 2번 했는데 트럼프가 또 욕심을 내는 거죠. 딸하고 2번을 못하냐? 그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슈들을 끌고 오면서 수요일 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중 무역 전쟁, 그쵸? 미중 무역 전쟁 갖고 막 들이복가되면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거의 다 이제 좀 협상이 거의 다 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스티브 무니신 재무장관도 중국하고 지금 합의점을 찾고 있는데 거의 다 도달한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어그리먼트 하기 위해서는 사인을 해야 되죠. 양국 국가 원수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합의서에 MOU 합의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정안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수정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4월 달은 좀 그렇고 6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또 있죠. 6월에. 그래서 6월 달 말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또 진행이 되는데 그때 미국과 중국의 양국 그 정상이 만나서 에이펙이 사실 시선이 집중되는 거니까 그죠. 거기다가 정상끼리 만나가지고 또 협의서에 이게 양국의 이제 무역 협상을 체결하는 건데 거기에 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가 또 여러 가지 또 핑계를 대야 되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술 우위를 선점해서 중국이 앞서가려고 하는 거를 미국이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이유를 대야 되는데 숫자적으로는 뭔가 제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빨리 눈에 띄는 건 뭡니까? 미국이 중국에게 무역 적자가 얼마나 많이 나고 있다. 이거는 그냥 눈에 탁 띄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가져와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831억 불에서 2017년도 3,752억 불까지 4배 이상이 지금 늘어났다. 이걸 핑계로 해서 계속해서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에 대해 참고하시고요. 자, 근데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좀 마무리될 단계를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융커 그죠? 예. EU 회장인데 와가지고 작년에 이제 미국에 방문해서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얘기하면서 뭐 하는 내용을 사진 찍은 내용인데 미국이 이제 좀 열받은 일이 있죠. 중국이 얼마 전에 유럽 순방을 하면서 시진핑이 유럽을 돌아다녔는데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보잉의 보잉 747 보잉의 그 300
30개가 넘는 그런 그 대형 비행기를 그죠? 그 살려고 했었는데 보잉이 자꾸 뭐 이디오피아도 그렇고 자꾸 비행기 날아가다 떨어져갖고 대형 참사가 나서 사망하고 이러니까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유럽 순방을 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저기로 갔죠. 프랑스로 가서 마크롱하고 악수하고 얘기할 때 에어버스를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견제를 했어요. 보잉을 따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열받아 가지고 그 열받아 갖고 어떻게 돼요? 열받아 갖고 트럼프가 이번에는 중국이 아니고 야 유럽 너도 한번 먹어봐 이래 가지고 이번 주에 유럽에다가 관세 부과를 때려버렸죠. 그죠? 잘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 이런 일로 해서 자꾸 이제 무역 분쟁을 만들고 있고 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키친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키친 파동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키친 파동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뒤집어지잖아요. 뭐가 정책이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면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 때문에 3년이나 5년 사이에 증시가 트럼프가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근데 트럼프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 자기 말을 잘 듣는 기업들에게 뭐 가재는 개편이고 손은 뭐 안으로 굽는다고, 그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애들에게 그런 쪽에다가 많이 이제 뭐 기업에 법인세도 많이 내려줬지만 여러 가지 것들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런 애들이 누구냐? 바로 IT 기업이란 말이에요. IT 기업. 왜 그렇습니까? IT 기업들이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AI 인공지능도 그렇고 그다음에 클라우딩 컴퓨팅도 그렇고 이래서 컴퓨터나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또는 아까 말씀드린 AI 이러면서 굉장히 기술력이 막 바뀌고 있죠.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중대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트럼프가 야, 돈을 누가 많이 버니? 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IT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수요일날도 조금 언급해드렸지만 이게 2015년도에 나왔던 집계된 표인데 지금은 엄청나게 더 많죠. 현금 보유액이 많은 게 애플이고 미국 기업 중에서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의 알파벳, 그 다음에 시스코 시스템즈 통신사죠. 그 다음에 오라클 해갖고 다 뭐예요? IT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친 겁니다. 얘네들한테 좀 협조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래갖고 이 IT 기업들의 수장들을 모아놓고 트럼프가 한마디를 합니다. 법인세도 15% 그때 법인세 인하하기 전에 법인세도 15% 인하를 해주고 지금 사실 미국 내에서 법인세가 35%나 되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북아일랜드나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세금을 조금밖에 안 내는 그런 국가들이 있죠. 근데 조세에 비춰라고 그러는데 그런 국가들은 심지어 10%도 안 되는 그런 세금을 이렇게 물어서 돈 번 거에 대한 거 법인세를 그거밖에 안 물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이 잘 나가는 기업들이 어디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다가 버는 돈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쪽에 그러니까 조세 피처에다가 돈을 막 쌓아놓는 거예요. 왜? 미국에 갖고 오면 번 거에 족족 35%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누가 미쳤다고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고 갖고 옵니까? 그냥 거기에 현지에 그렇죠? 조세 피처에서 돈 번 거 그냥 갖다 쌓아놓고 거기서 돈을 쓰는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안을 냈죠. 15% 깎아줄게. 그래서 35%였던 법인세를 20%로 낮추고 니네들이 갖고 있던 현금을 전 세계에 다 널려져 있지 않습니까? 분포되어 있는데 그거를 현금을 갖고 오면 그 세금 많이 낮춰줄게. 그래가지고 협의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는 IT 기업들이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전 세계에 그 헤드쿼터가 또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 헤드쿼터가 3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2개가 있는데 하여튼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 외국계 IT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을 미국으로 다 쏘고 있습니다. 점점 미국이 달러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미국에 대한 설명이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내년에 4월 15일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뭐 했어요?
보궐선거했죠. 보궐선거 했는데 내년 4월 15일에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고 2020년도에는 재보궐선거하고 국회의원 총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4월 15일 날 투표를 해갖고 뽑힌 사람들은 뽑힌 국회의원은 내년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로 수행할 뽑아요. 그리고 뭐 지금 4월 15일 날 내용들을 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정당 대표들이 막 열심히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뭐 3등까지 하니까 뭐 4등, 5등 하시는 정당들이 야, 왜 우리는 안 하냐 그러는데 이 의미가 좀 없어서 3등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1당, 2당, 3당 아시죠? 뭐 현재 여당, 제2당인 한국자유한국당, 제3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말씀드릴 때 내년 미국은 11월 3일, 우리나라는 내년 4월 15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선거가 총선거가 미국은 대선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욕심이 있습니다. 부시도 2번 해먹고 오바마도 2번 해봤는데 왜 나만 한 번 대통령을 해야 되냐? 나도 2번 하겠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갔을 때 그거를 좀 잘 얘기해서 그렇죠?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해요. 그죠?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 그리고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하고 한국도 도움을 주겠다. 왜? 미국의 IT가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IT가 갈 때가 됐거든요. 그죠? 그 내용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글라 파동인데 그 다음이 이제 주글라 파동이에요. 주글라 이름이 주글레 그게 아니고 뭡니까? 사람 이름입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주글라가 1862년에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거 되게 오래됐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본적으로 파동 이론이다. 그러면 9년, 10년짜리 주글라 파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쓰고 고용을 하고 돈을 벌고 소득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갖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하면서 대폭적인 파상운동.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잘 경기가 좋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경기가 좋았다가 어떤 때는 경기가 안 좋아하고 하락을 하고 하는데 이런 주기를 이렇게 주글라가 1862년도에 그걸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1862년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다 경제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대공황이 있으면 그게 심각하니까 그것만 파악을 했었는데 주글라는 경기가 바닥이었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러는 사이클을 주글라는 이거를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1862년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국면이 호황부터 시작해서 청산 이건 뭐냐면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게 보통은 9년이나 10년 걸리는데 주글라 파동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은행 대출액, 금리, 물가 이것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증시에도 영향이 많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부동산은 좀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은요 금리에 순환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만큼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뭡니까? 금리가 지금 1.5%도 안 되는데, 그죠? 1.5도 안 되는데, 지금 한 2, 3년 내에 부동산 가격이 한 30에서 50% 올라갔으니, 그죠? 왜냐하면 수렴을 해야 되니까 조정을 제가 보기에 부동산이 한 10년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평균을 내갖고 1.5 내지 2% 돼야 되는데, 짧은 기간 동안 너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맞춰간다는 거. 그래서 깐깐해진 은행 대출이 작년부터 은행 대출 뭐 아시겠지만 DTI, DSR 해갖고 이게 다 바뀌었죠. 그죠? 담보대출도 바뀌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은행 기조를 보면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추이가 올라갔다 떨어져 다시 2017년 11월 달에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서 지금 현재 1.8, 1.7로 되죠. 그죠?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이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사만님 맞습니다. 작년에 그 부동산을 끌어올린 게 사실 우리나라 큰 손도 있지만은 부동산 자금이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아니 2년 전이 아니고 2015년도부터
2015년도에 제가 여러분 5월달, 6월달에 중국 증시 고점이다라고 팔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팔고 난 다음에 중국 증시가 2015년도 폭락을 했는데 2015년도 폭락을 했때 가장 큰 주범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뭐예요? 중국 증시는 중국에서는요 합법적으로 증권사에서 1억을 갖고 가면 10억치를 살 수 있는 신용을 줍니다. 10배 신용을 신용 거래를 하니까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그냥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10억치를 산 거예요. 주가 떨어지니까 난리가 난 거죠. 예. 폭락을 매물이 불렀는데 결국 그때 부실한 원래 은행들하고 기업들도 부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썩을 놈 것들 다 정리하자 이래 갖고 그냥 밑부터 해가지고 그죠? 완벽하게 조사를 해보니 부실한 은행과 부실한 금융사, 부실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이 파산이 제일 많았습니다. 중국이 국가를 만든 이래 유사 이래 그래서 하여튼 그 중국 자금들이 어떻게 해요? 블랙머니나 그 중국 자금 요새 보면은 뭐 린사모님 얘기 나오고 이러잖아요. 홍콩 돈도 그렇고 중국 자금도 이렇게 그럴 건데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심지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왕치산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뭡니까? 이 검찰이죠.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군하고 우리나라 민간이라고는 우리나라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민간 검찰이 군인을 가져와가지고 조사하는 건 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헌병으로 이첩이 되니까, 그죠? 군대에도 검찰이랑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이제 중국인 잘 나가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다들 두들겨 패고 블랙머니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이러니까 그 숨겨져 있던 돈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상 사마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큰손도 부동산을 많이 사고 그랬었지만 실상은 엄청나게 막 짧은 기간 동안에 3년 4년 동안에 부동산이 30이나 50%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중국에 엄청난 자금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죠? 몰려왔다가 또 지금 팔고 나가고 있어요.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린사모 얘기 나오고 다 그런 겁니다. 그죠? 예, 그런 원리로 해서 요즘 여러분 텔레비 보면은 뭐 시끌벅적 하잖아요. 다 그런 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하여튼 그렇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야 될 게 콘트라테이프 파동인데 콘트라테이프 파동은 이게 한 50년, 60년 만에 한 번씩 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책을 찾아보면 30년 내지 60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뭐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60년 동안 사이클이 한번 왔다 가는데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뭐 예를 들어 갖고 석유, 석탄, 석탄에서 석유로 바뀔 때 석유에서 또 신재생에너지로 바뀔 때 이럴 때마다 조금씩 사이클이 바뀌죠. 거기다가 이렇게 바뀌는 중간중간에 그런 바뀌는 거는 보통 에너지가 바뀌는 거는 60년이나 100년에 한 번씩 오는데 보통 30년이나 40년 30년 주기로 바뀌는 게 있어요. 2, 30년 주기로 바뀌는 게 뭡니까? 기술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IT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5G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식목일 날 4월 5일 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 5G가 띠리리겠다는데 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난번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수요일 날도 1999년도에 그 우리나라의 통신망하고 현재 20년이 지났는데 5G를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네, 어마어마해요. 영화 한 3기가짜리 영화를 뭐 한 5분 10분이면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빨리 걸 거예요. 그죠? 제가 보기에 뭐 1분도 안 돼 갖고 5G면은 1분도 안 돼서 탁 다운을 받는데 엄청난 양이죠. 네, 그런 통신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 말도 안 되는 그죠? 이쁜 사진 내가 보내줄게. 다운받아봐. 그래서 옛날에 모뎀 쓰셨던 1999년도 모뎀 쓰셨던 분들 생각나시죠? 예. 담배 뻐끔뻐끔 피면서 야 진짜 이쁜 여잔가 보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돼요? 띠리리리리 하고 나오는데 이런 여자가 알통 끝내준다 근육이 그죠? 예, 이런 여자가 탁 나옵니다. 그래서 아씨 괜히 받았네 이러고 통신비만 엄청 날렸던 기억이 있으시죠? 하여튼 근데 진짜 이때 1999년도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죠? 네. 자, 근데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어떤 얘기를 드렸습니까? 여기까지 쭉 말씀드린 거는 어떤 얘기예요? 경기 파동과 업종 파동에 대해서 업종 파동 아직 얘기 안 드렸어요. 경기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과 함께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할 분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야 할 분이 자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요 큰 소리로 손 들어보세요. 누굴까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 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데 예? 댄서였습니다. 댄서의 순정 댄서였는데 댄서가 돈을 엄청나게 번 투자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공부를 안 하시나? 예? 예,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네, 바로 여러분 보시는 건 뭡니까? 니콜라스 다비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니콜라스 다비스 박스 이론.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는 그 책을 썼던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니콜라스 다비스 박스 이론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 이번 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사이클하고 이번 보겠습니다. 경기 사이클하고 업종 사이클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경기 사이클은 말씀드린 대로 단기 사이클 3년 내지 5년짜리 키친 파동, 그 다음에 9년 10년짜리 주글라 파동, 그리고 30년에서 60년짜리 콘트라티프 파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업종에 비유를 해봅시다. 업종에 자 해외 차트를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맨날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차트 연봉 차트 연봉 끝내줍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한진하고 뭐 한진칼 저거 대한항공도 좋긴 하지만 한진칼 대한항공도 좋긴 하지만 여러분 정신 차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 큰 장이 도래했습니다. 큰 장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2에 상장해서 어제까지 종가가 120.33달러. 무슨 얘기입니까? 60배가 올라갔습니다. 199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99년도에 $2짜리 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60달러, 뭐 59.97 뭐 이렇게 되는 60달러죠. 30배 올라가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야, 마이크로소프트가 30배 갔대 30배 이러면서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더 갔어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다음이죠. 다음 커뮤니케이션 30배, 뭐 골드뱅크 100배, 솔본도 100배, 그죠? 웬만하면 다 100배야, 그죠? 미국은 겨우 마이크로소프트가 겨우 30배 갔는데 막 엄청나게 IT 기업들이 엄청나게 갔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기업들 중에서 이제 업종하고 여러분 매치를 해봅시다. 아까 미국의 트럼프가 내년 11월 3일날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말을 잘 듣는 기업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IT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외국에 갖고 있는 IT 기업들의 돈을 갖고 와라. 내가 너 오케이 해줄게. 얘가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얘가 돈이 엄청나게 벌리고 있죠. 거기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도 60배를 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IT가 새롭게 20년 만에 엄청나게 세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해하셨으면 3번. 예? 엄청나게 여러분 가고 있어요, 지금. 60배. 응? 지금 지난 2013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사실 2013년도부터 제 강의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죠? 2013년도부터 뭐라고 했어요? IT가 간다 그랬잖아요. 저 2013년, 2015년 막 목 터지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간다면 가. 그죠? 네. 하여튼 근데 제가 왜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을 말씀을 드리느냐? 니콜라스 다비스는 참 재밌어요. 캐나다 출신의 무용수입니다. 우연치 않게 미국에 있는 어떤 스탠드바에서 니콜라스 다비스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무용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돈을 벌었는데 미국의 어떤 미국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이트클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클럽에서 초대했어요. 갔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춤을 췄죠. 근데 춤춘 거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줄 줄 알고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니콜라스 다비스님 죄송한데 내가 돈이 없어요. 이번 흥행 참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갖고 있는 게 주식밖에 없걸랑요. 주식 좀 갖고 가세요. 그래갖고 주식을 줬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 자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 아, 여기 망했구나.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결국 뭐 돈은 그래도 주식으로 준다고 하니까 그거 자기 출연료에 상응하는 돈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자기가 퍼포먼스를 하고 공연을 했는데 3년이 지나서 그 주식을 딱 그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와,
3년 동안 4배, 5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니콜라스 다비스가 어떻게 돼요? 눈이 튀어나온 거죠. 야, 내가 땀 삘삘 흘리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몸 피곤한데 그렇게 돌아다니도 돈을 겨우 입에 풀칠만 하는데 주식 투자를 잘하면 떼돈을 벌겠다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미국에 간 겁니다. 월가에 가가지고 투자했다가 엄청 꼬랐습니다. 갖고 있는 돈 거의 다 그냥 깡통 차고요. 특히 미국에 가면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월가에 학벌도 좋겠다. 예? 거기다 회장들 와가지고 막 자기 회사 자랑하죠. 립 서비스를 합니다. 우리 회사는 말이야 이게 좋으니까 말이야 끝내줘. 샀어. 맨날 깡통이야. 안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월가에 있으면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라고 캐나다에 가갖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드디어 니콜라스 타비스가 어떻게 됐어요? 니콜라스 타비스가 드디어 그때부터 대박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박스 이론입니다. 박스 이론. 뭐예요? 니콜라스 다비스는요. 제가 예전에 2015년도 16년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연봉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015년도 16년도에 드디어 연봉을 뚫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신고가 내려고 한다라고 그러죠. 니콜라스 다비스는요. 보통 명인들이 여러분들 공략하는 종목들이 뭡니까? 다 EPS, ROE 좋은 회사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살만한 회사들이야. 근데 뭐를 합니까? 먹고 살만한 회사들이 다 돈 벌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아시아나항공 지금 뭐 죽고 사내 하는데 급등 나오죠? 왜 그래요? 저거 지금 부채도 되게 많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종목 나오잖아. 예? 아주 잘 그 먹고 살 만한 그런 기업이고 아주 튼튼한다고 그래도 주가가 잘 안 올라가요. 짜증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사를 많이 해보고 돈 잘 버는 그런 기업들을 조사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주가가 직전 고점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매물대를 그죠? 왼쪽에 있는 이 매물대를 뚫고 싹 올라갈 때 그때가 뭐예요? 예, 그때가 박스란 얘기죠. 박스. 이 박스를 돌파할 때 우리는 보통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저항선이라고 그러죠. 저항선을 돌파하는 자리를 뚫고 올라갈 때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콜라스 다비스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를 2015년 16년도에 드디어 $60 찍었습니다라고 그러는데 $60 찍었습니다. 한번 볼만하네요. 그때 이길 때 샀으면 지금 2배 먹었죠. 그죠? 더블. 한 3년 동안 걸리긴 했지만 그죠? 왜? 가는 놈만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니콜라스 다비스 박스 이론. 아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빵 종목을 볼까요? 빵 종목. 빵이 몇 개입니까? 4개 종목 있죠? 자, 페이스북 봅시다. 페이스북 보면 어떻게 돼요? 페이스북을 보면은 신고가. 니콜라스 다비스는 신고가 날 때마다 모아갑니다. 왜? 신고가 나는 놈은 그 누군가가 강한 에너지를 갖고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누군가는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미국에 잘 나가는 사람들, 트럼프도 아마 자기는 이거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의 측근들은 이걸 보고 좋아하고 있겠죠. 왜? 계속 올라가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페이스북은 제가 여러분 절대 기억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2013년도, 2012년도에 얘가 상장할 때, 13년도 상장할 때 얘가 언제입니까? 얼마였어요? 6월달 상장했는데 그때 38 강대 $38였습니다. 그때 좀 떨어지면 사자라고 그랬는데 $30 떨어졌을 때 저희가 추천했고 야 $23까지 떨어졌는데 그때까지 추천 못 하겠더라고. 그때 $25, $30 선에서 추천드렸죠. 그죠? 근데 거기서 지금 벌써 5달러, $30에서 벌써 5배 갔잖아요. 5배. 3, 5, 15, 3, 6, 18 그죠? 좀 있으면 6배 올라가네요. 그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애플도 사실 애플이 이 액면분할한 거예요. 액면분할. 그래서 액면분할 곱하기 7을 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된 게 아니고요. 액면분할을 했기 때문에 주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곱하기 7 하면 얘도 벌써 $1,000 200에 2,714 $1,400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도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넷플릭스도 지금 보면은 아직 얘는 지난 게 2000 언제죠? 여기 얘도 사실 액면분할 했는데 2015년도 그죠? 얘도 액면분할 했어요. 750에서 $100 됐잖아요. 7 곱하기 7 하면 7320 $2,100입니다. 신고가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글이죠. 구글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를 내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 10월 달에 이 빵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를 팔았다가 그죠?
이 1월달, 2월달부터 계속 빵 이런 거 봐라. IT 기업들 봐라라고 해서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데 끝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돼요? 아시아나 상한가 들어갔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 자,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뭡니까? 지금 기가 막히게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흥 부자의 탄생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지금 보면 미국은 굉장히 IT 기업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별 볼 일 없어요. IT 기업 굉장히 강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관과 외국인도 미국이 미국 외국 투자 하시는 분들 많죠. 아직 멀었습니다. 내년 11월까지 가는 거예요. 왜? 1년 6개월 동안 가야 돼. 저기 트럼프가 대통령 하려면 그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IT 업종군들이 20년 만에 왜? 아까 여러분 뭘 보면 알아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알아요.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20년 전에 대장이었습니다. 언제? 1999년도에. 그죠? 그쵸? 그래서 20년 만에 지금 신고가를 내고 사실 60달러에서 120달러면 2배인데 폭락했다가 떨어졌다가 15달러, 20달러에서 또 6배가 또 올라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얘네들이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번다고 해서 그렇다고 맨날 주가가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올라갈 때 뭐예요? 왼쪽에 있는 매물대를 뚫고 강하게 올라가는 놈들은 절대로 여러분 한눈 팔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너무 안타까운 거는 사실 뭐 단타도 저도 권하고 합니다만 단타 치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을 섣불리 파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처럼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매물대를 뚫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신고가를 내고 약간 들어와요. 신고가를 내고 약간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처럼 IT, 벤처, 그죠?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인큐베이팅하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벤처 기업들, IT 기업들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이 뜻은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는 얘기죠. 제가 2015년도, 16년도에 사실 2013년도에 IT 얘기를 했습니다만 IT 하면서 코스닥 맨날 노래 불렀잖아요. 그죠? 2013년도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드디어 정말 징그럽다. 6년 만에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IT가. 그죠?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에 드디어 매물대를 뚫었고 뭡니까? 이제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 IT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벤처 캐피털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계속 올라갈 건데 앞으로 11월 3일까지 우리나라는 4월 15일 내년 1년 동안 그리고 미국은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월 달부터 기관과 외국인 사실 기관 외국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 10월 11월 달부터 10월 달 폭락 오고 난 다음에 11월 달부터 꾸준히 코스닥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해야 돼? 이미 방향성은 잡힌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모르고 사고팔고에 정신이 팔려갖고 맨날 빨리 나는 번개야. 번개 반점이야. 번개처럼 빨리 갈 수 있대. 하고 맨날 사고팔고 하는데 지금 잠깐 이때 여러분들 가만히 4월 달에 가만히 서가지고 보셔야 돼요. 빨리 사고팔고 하는 게 돈을 버는 건지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내년 11월 달까지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11월 달까지 맘 놓고 1년 6개월 동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방향성을 보고 IT, 벤처가 가고 있고 특히 미국에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월 말에 리프트가 상장을 했죠. 리프트는 여러분 자동차 공유업체인데 우버의 다음입니다. 근데 우버보다 싸고 괜찮아요. 저도 미국에 가서 보니까 싸고 좋더라고. 근데 우버도 괜찮은데 우버가 4월 말에 또 상장을 합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IT가 살아나고 IT 기업들이 주가가 좋고 하니까 물 들어올 때 배 띄우고 바람 불 때 연날리자. 뭐예요? IT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신고가를 내고
다른 기업들, 제조업들, 굴뚝 제조업체들 지금 돈 못 벌고 눈물 흘리면서 야, 우리 주식 어떻게 하냐, 돈 못 벌고 있는데 맨날 이러고 있는데 IT 기업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승승장구를 하면서 맨날 신고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IPO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IPO 빨리 해야 돼. 왜? 내년 11월 달 되면은 게임 끝나지. 그죠? 예, 끝나니까 한 번 또 쉬었다 가겠죠, 그러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IT의 랠리가 갑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기관, 눈치 빠른 외국인들은 작년 11월 달부터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을 섣불리 잘라 먹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이해하셨으면 7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예. 지금 뭐예요? 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 탁탁탁 잘라먹는 건, 얘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이씨, 내 카드값 갚아야 되고, 이씨, 내가 지금 어디 빌려온 돈이 있고, 저기, 아들내미, 딸내미 지금 학원 보내야 되고, 이씨, 미국에 가 있는 아들내미, 딸내미 지금 저기 뭐야, 용돈 보내주고, 학비 보내주고 말이야, 우리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말이야, 카드 갚아야 되고, 한 달 임대료 내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막 이래갖고 막 팔면 빨리빨리. 근데 여러분들 이런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다는 것.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는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 함께 또는 수출을 받아주는, 수입을 받아주는 그런 국가들과 함께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역학관계가 아주 중요하죠. 심지어 대통령까지 지금 미국 가 있지 않습니까? 국빈방문을 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아마 미국의 트럼프는 그런 얘기 했겠죠. IT가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도 IT 신경 안 써, 이러면서. 그죠? 예, 그리고 좀 돈 좀 있으면 조금 그죠? 예, 하여튼 거기까지만 더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IT 쪽에 신경을 좀 쓰라고 에너지를 트럼프가 하지 않았을까? 왜?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현재 시장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이 시장이 20년 만에 찾아온 화랑장세란 얘기죠. 미국은, 특히 트럼프는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절대로 안 놓칩니다. 여러분 트럼프 보세요. 예? 다른 거는 자기가 질 수 있지만 절대로 요거는 질 수 없다. 이래갖고 그냥 이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하여튼 눈을 부라리고 이를 팍팍 갈고 있잖아요. 그죠? 절대로 안 집니다. 트럼프. 놓친 기회, 트럼프는 한번 먹잇감을 잡으면 호랑이처럼 덤벼들어갖고 발톱을 탁 세워서 탁 잡으면 절대로 안 놓아요. 아셨죠? 네, 그런 사람이 내년 11월 3일까지 대선까지 자기에게 긍정적인 페이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적극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제가 보기에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년 11월 3일날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으로 좀 북한과의 관계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상 미국 주식이 엄청나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빵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맨날 신고가입니다. 니콜라스 다비스라면, 아니 유럽의 투자자, 미국의 투자자들은 신고가를 내면은 절대로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신고가 내는 거는요, 누군가 있는 거예요. 뭐 조막손이 됐든 개미가 됐든 돈 많은 누가 됐든, 그죠? 누군가는 분명히 지금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기네들이 살 수도 있겠죠. 예, 왜?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애플, 구글, 넷플릭스 가진 게 돈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 갖고 있는 돈을 다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뭐 자서주 계속 살 수도 있겠죠. 예. 계속 올라가 주가가.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때에 머리를 싸매고, 아니 머리 싸매면 또 그렇고, 하여튼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예? 아니 IT하고 엄청나게 지금 랠리를 하고 있다는데 내가 여기서 뭐를 해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들 뭘 하셔야 돼? 내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여러분들 어디쯤 가고 있는지 꼭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하셨으면 1번 한번 눌러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분명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랠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그렇죠? 사마님이 얘기하고 있지만 강세 전환에 항상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남의 돈 쓰면 안 돼. 남의 돈. 항상 저희도 저희 VIP 방송 들어오면 아시지만 항상 저희는 여러분 신용 쓰면 어떻게 돼요? T 플러스 2일. 오늘 신용 쓰면 내일 모레 반대 매매 나가죠? 반대 매매 나가서 뚝 떨어질 때 저는 그때 공략합니다. 왜 그래요? 그때가 싸니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그 스탁론, 신용, 남의 돈 쓰지 마세요. 충분히 1999년도에도 그랬습니다. 1999년도에도요. 남의 돈 안 쓰고 1,000만 원, 2,000만 원 조그마한 돈 가지고 몇십억, 몇백억을 만들었어요. 알았죠? 왜? 엄청나게 올라가는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예요? 그때 남의 돈 가지고 카드깡에서 저도 그랬어요. 카드깡하고 남의 돈 갖고 왔고 막 하니까 제가 이제 사채까지 빌려가고 했는데 하여튼 스탁론 안 쓰고 다 써봤는데 제가 맨날 갚을 때 되면 팔아야 돼. 지랄하고. 그러면 주가 또 올라가요. 그죠? 미쳐버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때도 99년도에도 충분히 바닥에 사셔야 돼. 바닥에. 지금 완전 바닥입니다. 아셨죠? 바닥에 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바닥에 사면서 여러분들의 여유 자금으로 하세요. 그러면 이번 장에 금년 내년에 아주 그냥 여러분 목욕탕 가서 때밀이 안 하시더라도 때밀이 새신사 아르바이트 안 해더라도 엄청난 떼돈을 법니다. 아셨죠? 여러분 여유 자금으로 가시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좀 목소리 높여서 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예.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말에 집에 처박혀 갖고 맨날 이렇게 있고 있으면 머리에 안 들어와.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말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주말에는 여행하세요. 가족들하고 여행하시면서 신선한 공기바람도 쐬고 콧구멍에다가 그냥 시원한 바람을 숑숑숑 넣으면서 놀러 다녀오세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남해 갔다 오랬죠? 남해 좋아요. 여기 맹우림씨 여기 집인데 핀란디아라고 그랬죠? 이것도 통나무집도 보시고 맹우림씨 카페 아주 좋습니다. 아주 인상도 좋고요. 참 맛있더라고. 응? 맹우림씨 집에 갖고 보시고 남해에 가시면은 이렇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유채꽃이 있고 바다가 보이고 아주 바다 소리가 예술입니다. 저는 핸드폰에 바다 저 소리 동영상 찍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거 틀어놓고 듣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고 저는 또 이제 이번 주말에 또 저기 또 어디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 울산 갔다 올게요. 울산에 하여튼 갔다 올 건데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근데 주말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빨간 봉 파란 봉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연을 좀 보세요. 얼마나 좋은데 맨날 투자한다고 돈 까먹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 좀 해. 여행하시고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뭐 그거 돈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나중에 돈 엄청 벌어갖고 막 한 나이 70, 80에 가신다고요? 아유 나이 드셔갖고 가시면 여러분 저희 선배님들 많이 계세요. 저 동네 동부 이촌동에도 70, 80 되신 어르신들 선배님들 하는 얘기가 야 도가니 나가서 걸어다니지도 못해 여행 힘들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지금 가세요. 아셨죠? 전국에 아주 좋은 곳 많습니다. 꼭 가셔서 힐링하시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IT 벤처 랠리가 20년 만에 왔어요. 이런 때 시원한 바닷바람 또는 시원한 산바람 쏘이시면서 머리 한번 식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립하시는 그런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방송을 좀 보시고요. 수요일날 이어서 2탄으로 청기누설 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는 바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좋은 종목을 싸게 사고 있는데요. 싸게 여유 자금으로 하세요. 여유 자금 아셨죠? 그러면 충분히 99년도에도 여기 우리 선배님 사이트에 신흥부자 탄생님 계시는데 1999년도에도 그냥 평민이었다가 진짜 평민이었다가
주식 투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부자가 되신 분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툭 던져놨는데 그 돈이 2억 되고 10억 되고 이래갖고 그죠? 예,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금년, 내년 좋습니다. 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증시가 안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하시고 거꾸로 투자하셔야 되고요. 미국 차트 보셨죠? 아주 끝내줍니다. 트럼프가 왜 저렇게 IT 기업들을 살리고 있을까? 앞으로 1년 동안 IT 기업의 랠리를 이미 보신 거예요. 잘 보시고 여러분 여행하시면서 머리 식히시고 투자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도 주말 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 주말 여행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지요. 여러분 지금 봄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봄 끝나기 전에 어디는 또 이제 다 적긴 하지만 봄 끝나기 전에 좋은 곳들 많이 다니시면서 좋은 구경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말 해피한 주말 잘 보내시고 힐링 하십시오. 저는 물러갑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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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